네, 오늘장 너무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코스닥이 또 하락 전환됐습니다. 말씀드린 사이에 코스피도 다시 파란불 전환, 9시 구간대 출렁거림이 상당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스페셜 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님. 김민준입니다. 오늘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침장에서의 키포인트 잡아주시죠. 네, 미증시는 좀 좋았었는데, 금요일날 아마 시청자분들 다들 커플링을 좀 원하지 않았을까, 저가 매수가 올라오면서. 우선 10년물 국채 수익률 차트를 좀 보고 계신데, 상당히 10년물 국채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역시나 지금 2.79까지 떨어지면서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저도 오늘 연동성 관계가 좀 커플링으로 이루어지기를 좀 바랬었는데, 시장 투심은 아직까지는 일시적인 반등에 좀 우위를 두는 모습이지 않나. 코스피 지수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전에 상당히 아래꼬리를 달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가 시장에 좀 반등을 이끌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증시는 펀더멘털 문제보다는 역시나 삼성전자와의 커플링이 가장 깊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들은 주요 경제 지표에 좀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나오는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하고, 특히나 제조업 지수는 PMI가 50 밑으로 오면 역시나 경기 침체 국면을 좀 이야기하는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57에서 52.7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우려가 좀 깊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투심의 악화가 있는 것 같고요. GDP마저 좀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 2.1%가 집계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지만 저가 반발 매수의 단기적인 반동으로만 조금 시장의 투심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주 동안에 좀 체크해 볼 만한 내용들 스페셜 원 전략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 늘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지만 지금 투심이 좀 얼어붙었지 않습니까? 전문가님들보다 나오시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한 분을 제외하시고는. 근데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돈을 벌 기회이고요. 지금이 종목이 압축을 잘하면서 본인의 포트와 섹터를 점검해야 될 시기입니다. 오늘도 오르는 파트는 있거든요. 물론 이제 미증시가 오늘 독립기념일로 이제 휴장입니다. 시장의 반등 동력이 부재하겠죠. 중국 증시와의 어떤 연동성을 좀 발휘해야 되는 모습인데 모르겠습니다. 홍콩 항생지수가 좀 열어보고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지만 금일도 역시 삼성전자 반등에 따라서 희비가 좀 교차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역시나 금일 삼성전자가 반등세가 조금 지금 현재 약해졌습니다. 오늘 1%대까지 올라가던 1.25%까지 상승했는데 현재 0.8%. 역시나 지수의 연동성은 삼성전자와 합의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증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하락을 좀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권 횡보 모습이 조금 나타날 것 같고요. 금주에는 역시나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건설기계, 조선, 수주, LNG 등등이 있지만 버팀목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상승세를 이끌기는 어렵다. 건설기계나 조선, 수주가 가치주의지 아직 성장주로서 시장의 주도주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제약, 바이오, 방어주가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테스트 모습을 좀 보고 계신데 역시나 강세 모습입니다. 하락장 국면에서도 저점이 좀 높아가면서 7만 원대에서도 좀 매물대 소화를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유한양행인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도 역시나 전통의 좀 강호라고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한양행도 저점 분이 올라가면서 저가 반발 매수가 꾸준히 좀 들어오는 모습.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좀 방어주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스피, 코스닥에 제약바이오 대형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역시나 현대기아차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역시나 시장의 현대글로비스 오늘 장중에 5%대 상승이 있었는데 현대기아차의 미국에서의 두각이 역시나 오늘 시장을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가 글로비스는 32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 또한 뭐 조금은 낮지만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27, 8만 원까지는 반등세가 꾸준히 장기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우선 우드사이드와 계약돼 있는 부분이 있고 독일랑 5천억 계약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공급망 대란과 봉쇄령이 풀려가면서 수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신한강 쪽에 두각이 더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완성차와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된 주도 있고요. 아모그린텍, 센트럴모텍, 화신 등등. 소형주로 접근하실 분들은 소형주를 좀 하시고 역시나 대형주로 가실 분들은 현대기아차, 현대글로비스까지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이번 주에 유의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있을 부산 국제모터쇼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제약바이오, 자동차 부품, 신재생 이렇게 두루두루 시장에 관심을 모을 만한 섹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면 공략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될 텐데 스페셜 원 저격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저는 저격 포인트라고 이번 주 좀 이름을 지어봤는데 경기 지표에 따라서 지금 등락 과정이 계속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기 지표에 따라서 계속 주식을 사고 팔고 일희일비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 지표가 끊임없이 이제 나올 건데 중국 쪽도 여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내 주식을 사고 팔고 움직인다. 시청자분들의 초조함인 것 같고요. 초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목에 자신이 있고 내 기업에 대한 선택에 자신이 있다면 일희일비를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주가에 모두 선반영된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긴축에 관한 부분은 이미 물가나 지표의 악재는 예상 범주입니다. 지표가 좋게 나올 것이다. PMI가 좋게 나올 것이다. PPI가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단지 이제 6월에 CPI 지수는 0.75%를 올렸기 때문에 물가가 정점을 지났는지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신용 잔고가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결국은 신용을 썼던 개인 매수들이 다 팔고 이 신용 잔고를 결국은 누가 받았겠습니까? 자금이 풍부한 외인과 기관들이 바닥권 인식을 하면서 매수에 좀 돌입하지 않았나. 오늘 선물계약서도 굉장히 매수세가 좋거든요. 외국인들은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고 국내 증시에 대한 바닥권 인식은 인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단지 글로벌적으로 이제 시황을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마지막 퍼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제가 봤을 때는 국내 달러 인덱스와 연동이 되기보다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늘 1299원인데요. 삼성전자와의 연동성이 상당히 좀 깊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는 것까지 확인을 좀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정치는 점진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큰 이벤트는 다음 주에 부산 국제모터쇼입니다. 원래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롤스로이, BMW, 현대기아차 모두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EV6 프리미엄 신차를 여기서 오픈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잡으면 늦겠죠. 이번 주부터 매매든 투자 관점이든 반등세를 좀 모색하는 자동차 섹터에 조금 집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퍼즐이 환율로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